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LTE 표준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TE 표준안은 그러니까 3GPP에서 그 릴리스 8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의 뭐 매년 한 번 정도씩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릴리스 한 15, 16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온 횟수가 대략 한 2008년에 LTE 표준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러니까 다운링크 스피드는 그러니까 up to 300메가, 그러니까 최대한 300mbps 정도를 수 있었고, 그다음에 UL은 대략 75mbps까지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4세대 표준안이 2008년에 처음 선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ITU에서 그러니까 4세대, 그러니까 4G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공식 명칭은 4G가 아니에요. 공식 명칭은 뭐냐면 IMT Advanced입니다. Advanced.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3G가 IMT 2000이라고 그랬죠, 그죠? 여기 IMT 2000, IMT 2000고, 그 다음이 이제 IMT Advanced인데, 공식 명칭은 이거예요. ITU에서 얘기할 때. 근데 사람들은 다 그냥 4G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 스펙을 정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정도 스피드가 나와줘야 4G라고 할 수 있다. 즉 이 정도 스피드가 나와줘야 IMT Advanced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셋업하게 되는데, ITU에서 그러니까 유엔의 산하기관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1GBps, 그러니까 피크 데이터 레이시 1GBps가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피크 데이터 레이시 정도 돼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15 bps per Hz가 돼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피크 스펙트럴 에피션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다운링크예요. 뭐 업링크는 좀 더 이제 작게 제한을 걸어놨었고, 그러니까 6.75 뭐 bps per Hz면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스펙트럴 에피션시에 대한 그 스펙을 정해놨었는데, 근데 일단은 그 이 데이터 레이시라는 거 하고 이 스펙트럴 에피션시하고는 이제 약간 좀 느낌이 다르죠. 그러니까 데이터 레이스는 약간 이거는 유저 퍼스펙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유저 입장에서 뭐 빠르면 좋은 거죠, 속도가. 그러니까 동영상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속도가 충분히 지원돼야 된다, 이런 얘기고, 이 스펙트럴 에피션시에 대한 개념은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통신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금 뭐 밴드위스를 얼마나 사용을 하면서 지금 내가 이런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업자들,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서는 밴드위스를 굉장히 에피션트하게 써야 돼요. 왜냐하면 밴드위스라는 거는 그 국가에 어느 정도 돈을 내고 경매를 해서 사온 그 리소스이기 때문에 이게 크다라는 거는 사실은 똑같은 그 밴드위스가 주어졌을 때 내가 많은 그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입자 수를 늘릴 수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퍼포먼스 메저가 되겠죠. 그런데 뭐 사용자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밴드위스를 10MHz를 사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지, 뭐 20MHz를 사용을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지 관심 없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건 좀 구별해 주셔야 되고, 대략 이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밴드위스를 많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밴드위스를 많이 쓰게 되면 당연히 속도가 빨라지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BPSK를 쓰고 뭐 1Hz 밴드위스면은 뭐 대략 뭐 어느 정도겠어요? 뭐 한 1bps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적당히 맞겠죠. 그런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프리 트랜스폼 배웠지만
이렇게 우리가 펄스를 타임 도메인에서 보내면 이게 마이너스 뭐 2분의 t 뭐 이게 t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프레 트랜스폼 하면은 싱크 펑션이 나오는데 싱크 펑션이 이렇게 나오죠. 프레 트랜스폼 하면 싱크 펑션 나오는데 여기 프리퀀시 축이고 근데 여기 퍼스트 널이 생기는 데가 여기가 t분의 1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대략 그러니까 여기서 BPSK면은 사실은 뭐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내냐, 뭐 요걸 보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걸 원빗이라고 하고 여기 t라는 거를 이제 원빗 원빗 듀레이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밴드위스는 뭐 대략 1 over t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BPSK 쓰고 1Hz 사용하면은 대충 1 bps 보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대략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썼지만 그래서 뭐 그 정도 1bps 약간 못되게 왜냐면 여기 밴드위스가 좀 이렇게 바깥으로 많이 삐져나가죠. 그렇죠? 삐져나가기 때문에 좀 더 그 1 정도보다는 약간 좀 작다. 약간 좀 더 작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ITU에서는 IMT Advanced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4세대 통신에서는 어떤 표준안을 만들어야지 4세대라고 할 수 있냐면 즉 IMT Advanced 그 스펙을 만족하는 거냐면 1GBps가 나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15 정도, 15bps/Hz가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LTE 표준안이 이제 2008년에 처음에 선을 보이게 되는데 그 LTE 표준안을 보면은 다운로드 최대 속도가 300mbps예요. 그리고 이제 업링크는 75mbps. 어떻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만족을 못 시켰죠. 그렇죠? 왜냐면은 IMT 지금 IMT Advanced 즉 ITU에서 요구한 스펙은 여기가 지금 1GBps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작죠. 그렇죠? 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LTE 표준화는 4G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뭐 3.9G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1년에 LTE Advanced 스펙이 나옵니다. LTE Advanced 스펙이 나오는데 3GPP 그러니까 릴리스 이게 10입니다. 3GPP에서 나온 표준안 10번째 이제 표준안 문서인데 여기서 드디어 그 다운로드 최고 속도가 1GBps를 이제 찍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업링크는 여기서는 뭐 500mbps 이렇게 되게 됩니다. 어찌됐건 이것을 이제 만족하게 됩니다. 물론 그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이미 LTE에서 사실 만족이 됐어요. 15 여기서는 오히려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30까지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LTE 어드밴스드에서 그 어치브 할 수 있는 최고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이제 30 bps per 헤르츠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운링크에서 자 어찌됐건 그 LTE 어드밴스드가 나오면서 이제 진정한 4G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4G라고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IMT Advanced 즉 ITU에서 셋업된 그 리퀘어먼트를 만족하는 그 첫 번째 만족하는 그러한 이제 사실은 뭐 이거밖에 없지만 어쨌든 그것이 LTE Advanced였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아졌냐? 그것은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사실은 carrier aggregation 테크닉입니다. 사실 이거 위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carrier aggregation 그래서 이제 CA 테크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LTE Advanced 표준안에
그러니까 릴리스 10, 3GPP 릴리스 10 그 문서에 나와 있는 기술입니다. 뭐 대단한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어떤 테크닉이었냐면 그 LTE 이제 에서 사용하는 밴드위스가 최대 20MHz였던 거예요. 20MHz.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하나의 캐리어라고 하는데, 이 캐리어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이제 주파수축이라고 하면 요거를 이제 이건 좀 너무 적습니다. 1200개의 이런 서브 캐리어로 이렇게 이제 1200개입니다. 1200개의 서브 캐리어로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은 뭐냐면 여기에 뭐 어떤 새로운 밴드위스를 예를 들어서 할당받았다. 새로운 대역폭을 할당받았다. 그럼 이걸 또 쓰는 거예요. 이것도 쓰자. 그러면 여기 캐리어 한 개, 여기 캐리어 한 개, 여기 뭐 이 캐리어는 사실은 뭐 10MHz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10MHz면 당연히 서브 캐리어 개수는 600개밖에 안 되겠죠. 어찌 됐건 그 캐리어 요거를 두 개를 합쳐서 이제 서비스를 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뭐 속도가 빨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여기만 가는 게 아니고 여기 서브 캐리어 600개를 합쳐서 가니까 당연히 1.5배 더 빨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캐리어 두 개를 합친다. 캐리어를 이렇게 묶어서 보낸다라고 해가지고 이름이 캐리어 어그리게이션이에요.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많이 쓰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테크닉으로 인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역시 마이모 테크닉입니다. 근데 마이모 테크닉은 사실은 그 릴리스 10에 적용이 된 것이 아니라 릴리스 10에만 적용된 게 아니라 그 LTE에서부터 이제 사실은 핵심 기술로 사용이 된 거죠. 그러니까 LTE, 그러니까 4G 커뮤니케이션 나타내는 기술이 사실은 마이모 기술하고 OFDM이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이제 이 두 가지 테크닉이죠. 근데 마이모는 뭐의 약자냐면 multiple input, multiple output 이렇게 요것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합치면은 미모 또는 마이모라고 하죠. 마이모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미모보다는. 근데 뭐 어떻게 부르시던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 여러분들 뭐 와이파이 그 무선 공유기 사면 알겠지만 요새 그 AP 장비 그 무선 공유기 사면 어때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 안테나가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죠. 그렇죠? 한 4개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멀티플 안테나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휴대전화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 여러분들 그 휴대전화에 사실은 안테나가 안 보이죠. 그래서 미관상 지금 다 안테나가 속으로 들어가 버렸는데 사실은 그 옛날 휴대폰에 그 안테나 바깥으로 나온 모델이 그 신호 감도는 훨씬 좋아요. 당연히 뭐 그 안테나가 안으로 들어간 것보다 밖으로 빠져 있는 게 훨씬 더 감도가 좋겠죠. 근데 이제 디자인을 뭐 중요시하는 사회니까 어찌됐건 보통 한 2개 정도 안테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 안에 그래서 수신할 때는 결국은 안테나 2개 정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2개 정도. 이렇게 여기는 뭐 하나, 둘, 셋, 4개. 그러면 이게 4x2 마이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쪽이 송신단이라고 하면 이걸 다운링크해서는. 그럼 물론 뭐 업링크면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업링크면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뭐 거꾸로 되겠죠. 2x4 마이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 앞에 있는 게 그 송신 안테나 개수. 그렇죠? number of TX 안테나.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거는 뭐 수신 안테나의 개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뭐 1년에 한 번 정도, 대략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릴리스 뭐 11, 12 이런 게 나오면서 그 LTE의 성능이 계속 좋아져요. 뭐 LTE Advanced가 됐다가 뭐 LTE Advanced Pro라고 부르긴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그냥 뭉뚱그려서 LTE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이제 성능이 좋아지고 2015년에 ITU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니까 2025년 되면은 아마 이제 똑같은 일이 벌어질 텐데 2015년쯤에 ITU에서 5G에 대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러니까 5G에 뭐를 나타내냐면 UCG 시나리오. 그러니까 5G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2020년부터 런칭이 될 텐데 그런 그 표준화는 5G 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의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이제 ITU에서 만들어내요. 네, 이런 requirement 문서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5G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뭐 5G에 대해서 설명을 해라. 그러면은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5G가 뭐냐? 예, 누군가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은 이렇게 세모를 그리세요. 예, 세모를 그려라. 그러면 세모를 그리고 끝이냐? 그건 아니고 세모를 그린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가는 게 맨 위에 들어가는 게 그 꼭지점 위치도 바꾸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맨 위에 게 enhanced mobile broadband. 네, 그래서 이거를 EMBB라고 합니다. EMBB. 근데 약자를 왜 자꾸 앞에를 왜 소문자를 쓰냐? 저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문자를 써요. 그리고 왼쪽 꼭지점은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그래서 약자로는 MMTC 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오른쪽 꼭지점은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 그래서 이거를 URLLC 이렇게 부릅니다. 네, URLLC. 자, 그래서 우리말로는 초고속이고요. 이쪽은. 그다음에 이쪽은 초연결이고 이쪽은 초저지연이라고 합니다. 한꺼번에 얘기하면 이제 초초초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초초초로 하면은 기억이 나중에 하나도 안 날 거고, 네, 그렇게 하시면 곤란하고, 어쨌든 초고속, 초연결, 그다음에 초저지연을 지원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가 사실은 5G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이제 5G에 대한 5G 어디다 쓰냐? 여기다 써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놓고서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이 안에다 그립니다. 예. 여기 꼭지점에 있는 건 당연히 뭐겠어요? 예. 당연히 VR입니다. VR. 예. 그건 뭐냐면 이제 동영상 서비스가 되잖아요. LTE에서 뭐 어쨌든 잘 되고, 뭐 물론 뭐 비싸서 뭐 요금제 때문에 저는 뭐 잘 못 쓰고 있긴 합니다만, 뭐 어찌 됐건 뭐 되긴 됩니다. 그러니까 돈 문제고 잘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그 5G가 지금 잘 안 돌아가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사업자들이 뭐 시큰둥하죠. 네,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제 드라이브를 하는데, 사업자들은 뭐 이렇게 열심히 뭐 기지국을 까는데 별 관심이 없고 약간 이제 그런 분위기인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초고속으로 가겠다. 근데 왜 초고속으로 가냐? 왜냐하면 2020년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2015년에는 2020년 정도 되면 막 홀로그램이 막 길거리에 다 보이고, 뭐 그냥 여러분들 휴대폰에서 막 유튜브가 아니고 막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은 그 VR 기기가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홀로렌즈까지는 안 나왔는데,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페이스북이 뭐 오큘러스 인수하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에 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그 VR 기기 다 뒤집어 써봤죠, 그렇죠? 예. 뭐 그걸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에서 그냥 VR 기기라고 합니다만, 그러니까 VR 기기라고 합니다만 정확한 명칭이 head mounted display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에 뒤집어 쓰는 거. 그래서 HMD라고 합니다. head mounted display를 뭐 여러분들 다 한 번씩은 다 써봤을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때 막 나왔을 때 막 휴대폰 사면 그 사은품으로 많이 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그 한 번쯤은 다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휴대폰 이렇게 끼워가지고 한번 뭐 아주 조악한 그 3차원 영상들을 아마 봤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실은 그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의 5년 후인데 이제 2015년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지금 이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럼 단말기의 형태가 이걸로 바뀌냐, 헤드 마운티드 디스플레이 형태로 바뀌냐, 뭐 그런 생각도 한 거예요. 왜냐면은 그 4G 때 2010년도 그때쯤에 이제 난리가 났던 걸 경험하니까. 왜냐면 폴더폰에서 그러니까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사람들이 바꿔 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0년부터 2015년까지가 아주 그 스마트폰 그 회사들은 뭐 엄청난 흑자를 기록하죠. 예. 그러니까 뭐 삼성도 말도 못하는 그 흑자를 기록하고. 예.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2020년에는 단말기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고요. 그러면 모두 다 이제 사람들이 이거 뒤집어 쓰고 다니는 거냐, HMD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전화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실. 예. 근데 한번 써보면 아시겠지만 답답하죠, 상당히. 예. 근데 어찌 됐건 그 2015년에 만든 문서라서 그런지 여기 이제 꼭지점에 결국은 무슨 애플리케이션이냐면 VR이 있는 거예요, VR이. 그 다음에 왼쪽에 여기 있는 애플리케이션은 스마트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그러니까 사실은 Io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띵스. 그걸 지원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결을 굉장히 그 시도하는 디바이스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막 온갖 센서가 다 있는 거죠. 여러분들 뭐 필기구던, 뭐 신발, 여러분들 티셔츠, 뭐 시계, 뭐 시계는 요새 잘 안 되나? 어쨌든 뭐 하여튼 여러분들 책 뭐 이런 것들에 전부 다 센서가 달려 있고 이런 것들이 막 다 연결되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커넥션을 요구하는 디바이스 숫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어떤 면적당의 그러니까 베이스 스테이션에 그 통신을 원하는 그러한 그 디바이스들의 숫자가 지금은 휴대폰밖에 없는데 웬만한 센서들이 다 그걸 그 요구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연결하는 그 디바이스의 개수가 너무나 늘어난다. 뭐 이런 것들을 대비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5G다. 뭐 이런 거죠. 근데 또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이 5G는 공식적으로 ITU에서 부를 때는 뭐라고 부르냐면 IMT 2020라고 부릅니다. 2020년도 IMT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ITU에서 맨 처음에 그 3G 부를 때는 그냥 IMT 2000였고요. 그러니까 3G가 IMT 2000고요. 그리고 4G는 IMT Advanced라고 불렀고, 그러니까 요게 4G예요. 그리고 5G는 공식적으로 ITU에서 부르는 명칭은 IMT 2020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뭐 여기에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여기에 뭐 스마트 홈 뭐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거고, 보이스는 뭐 아무것도 아니니까 보이스는 뭐 이 정도 중요한 애플리케이션이 이제 아니죠. 뭐 어차피 이건 잘 되니까 정도 있을 거고, 여기에 이제 그 초저지연이 이게 중요한데 여기 뭐 그 색깔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니까. 여기 애플리케이션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자율주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셀프 드라이빙 카 또는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도 하죠.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뭐 어떻게 부르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래서 셀프 드라이빙 카라고 해도 되고 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이라고 해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을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자율주행이 지금 뭐 전혀 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뭐 물론 뭐 뉴스에서는 뭐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잘 된다 뭐 이런 거 많이 말은 나오는데
되려면 좀 뭐 아직 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근데 어찌 됐건 이미 2015년에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5G 네트워크가 자율주행을 지원해야 된다. 근데 자율주행을 지원을 하려면 뭐 당연히 어떻게 돼야 돼요? 울트라 릴라이블 해야 되겠죠. 뭐 너 지금 좌회전 해라 그러는데 뭐 에러가 나가지고 뭐 우회전 해라로 잘못 자동차가 파악을 해가지고 우회전하면은 뭐 큰일이 나는 거죠. 그것도 그렇고 로우 레이턴시는 지금 유튜브는 사실은 레이턴시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죠. 그 보내고 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영상을 받을 때 어차피 광고도 뭐 돌아가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뭐 돈이 있는 사람은 지금 광고 없는 유튜브를 보긴 하겠지만 그래 봐야 사실은 뭐 0.5초 정도 기다리는 거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동차 자율주행을 하는 상황에서 지금 좌회전을 해라 그러는데 그게 막 딜레이가 0.5초 생겼다. 그러면 그 바로 사고죠. 그러면 정말 대형 사고 이것도.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레이턴시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얘기하는 이 인핸스드 모바일 브로드밴드는 그러니까 속도 경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최고 속도 아까 얘네들이 이제 뭘 요구했냐면 최고 속도 그 ITU에서 요구한 속도가 20GBps입니다. 그러니까 최고 속도가 20GBps. 그러니까 이거랑은 좀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더라도 처음 그러니까 딜레이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건 좀 다른 겁니다. low latency라는 것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지원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G가 뭐냐라고 얘기하면은 5G라는 것은 사실은 eMBB와 MMTC와 URLLC 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셀룰러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eMBB가 그럼 도대체 뭐냐? 왜 빨라져야 되냐? 뭐 지금 뭐 유튜브 잘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VR 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VR이라는 게 어차피 뭐 360도 돌아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뻔한 거죠. 그러니까 보이스는 어때요? 원 디멘션이죠. 그다음에 뭐 사진이면 투 디멘션이게 되는 거고 동영상이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동영상이면 XY축 가로 세로에다가 결국은 시간축이 또 있는 거니까 3디멘션이고 여기 지금 VR은 사실은 VR 동영상이 되면은 사실은 4D가 되는 거죠. 왜냐면 타임축을 더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XYZ 공간 축에다가 그다음에 뭐 사실 공간 축에다가 사실 음성까지 더 더하면 사실은 뭐 5디멘션까지 가는 거죠. 그럼 데이터가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화 같은 거를 VR로 보려면은 그 데이터량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VR 별로 뭐 안 좋아한다라는 게 문제인데 그거는 뭐 할 일이 많죠. 어쨌든 뭐 멀미도 문제고 뭐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고 뭐 AR은 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AR도 여기 있고 그다음에 여기 뭐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공장 자동화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은 사실 뭐 레이턴시도 중요하지만 그 뭐 이렇게 공장에서 뭐 물건 만들 때 이렇게 로봇들이 뭐 조립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울트라 릴라이블한 게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 볼 때 사실 울트라 릴라이블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뭐 어차피 중간중간에 뭐 잠깐 에러 나도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 영상 볼 때 휙휙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장 자동화라든가 여기 뭐 그런 애플리케이션도 있겠죠. 뭐 텔레서저리. 그렇죠? 여러분들이 뭐 서저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굉장히 유명한 박사님의 의사의 뭐 수술을 받는다. 그럴 때 그러니까 텔레서저리 같은 거 하면은 당연히 레이턴시 중요하고 릴라이빌리티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VR, IoT 그러니까 결국은 뭐 하겠다는 거냐면 5G가 결국은 그 서포트 해야 되는 애플리케이션이 그러니까 보면은 재밌는 게 이제 1G, 2G까지는 요거 서포트한 거죠. 보이스 서포트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사실은 뭐 지금 유튜브 서비스는 대충 어느 정도라고 해야 되냐면 뭐 이 정도 뭐 이 정도? 그래서 어쨌든 굉장히 빠른 스피드는 요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다가 이제 이걸 다 커버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사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여기 없잖아요. 사실 뭐 VR 뭐 별로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없고 IoT 이거 뭐 없어도 살 것 같고 그렇죠?
셀프 드라이빙 이거 뭐 되면 좋은데, 되면 좋은데 뭐 그렇죠? 뭐 별로 죽고 싶진 않고 뭐 이런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 결국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VR하고 IoT하고 그 셀프 드라이빙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위해서 태어난 게 5G인데 지금 그 어느 것도 지금 사람들이 큰 관심을 갖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관심은 있는데 제일 많이 관심 있는 게 역시 그 자율주행이라고 보이고요. 자율주행이라고 보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G가 뭐냐라고 일단 다른 사람들이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삼각형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맨 위에는 ENBB, 그다음에 왼쪽에 MMTC, 그다음에 오른쪽에 URLLC.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러한 네트워크, 셀러 네트워크가 바로 5G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것만 나온 게 아니고 거기서 ITU에서 낸 게 이제 5G의 그 8가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4G까지는 그냥 이게 통신이었는데 5G가 처음 나올 때는 뭐 그 대단했어요. 2015년에 이 비전을 딱 들이밀었을 때 사실 그냥 전부 다잖아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서비스에 전부 다를 그냥 5G가 다 서포트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셀프 드라이빙만 해도 사실은 그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셀프 드라이빙에서 이제 사실은 제가 이거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좀 일단 그려야 되는데 그거 말고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그러니까 셀룰러 네트워크 5G 하는 사람들은 이 셀프 드라이빙 할 때 이 5G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운전할 때 네트워크 커넥티드 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전혀 그렇게 안 돼 있죠. 지금 뭐 처음에 그 길 찾을 때 이렇게 그 내비게이션 할 때는 네트워크가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것도 뭐 네트워크 그렇게 필요 없죠. 뭐 실시간 교통 상황이 뭐 그렇게 중요한 상황이면 뭐 볼 필요 있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어떻게 운전합니까? 네트워크를 계속 연결해 가지고 뭐 네트워크한테 명령 받아서 운전을 하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냥 눈으로 보고 운전해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운전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카메라 센서가 제일 잘 작동하면은 운전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눈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 비전, 우리 눈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컴퓨터 비전 기술이 있다면, 그렇죠? 운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 눈을 대체할 수 있으니까 컴퓨터 비전이. 그 얘기는 네트워크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그 5G 이게 뭐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뭐 내가 이렇게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데 저기서 또 사실은 엄청나게 빨리 달리는 녀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이거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어서 결국은 뭐 가다 보면은 사고가 빵 나니까 얘가 굉장히 과속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한테 미리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아주 레어 이벤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잘 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뭐 과속 안 하면 되지 처음부터. 그래서 그 약간 궁색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네트워크 이거 해야 되냐? 물론 뭐 그래서 뭐 이렇게 V2X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V2X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뭘로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자율주행 얘기를 한다라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V가 뭐냐면 vehicle이고요. vehicle E인데 또 잘못 썼네요. 그러니까 vehicle 그리고 이거 2는 당연히 뭐 2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고 X는 anything입니다. X라고 쓰면은 anything이에요. anything. 그러니까 예전에는 V2V를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옆 자동차랑 이렇게 통신하는 거. 그거는 이제 V2V가 되겠죠. vehicle to vehicle. 근데 이게 자동차가 다니면 뭐 길가에 뭐 여기 뭐 센서들도 있고 여기 뭐 가로수에다가 우리가 뭐 센서 같은 걸 이렇게 달아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옆에 지나가는 행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만약에 통신을 할 거면 그거는 이제 vehicle to anything이 되는 거죠. 그래서 V2X communication 그래서 모든 걸 포함하기 위해서 스펙에 보면은 지금 그 5G 스펙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릴리스 15, 16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현재 나오는 그 5G 스펙이 보면은 이제 뭐 V2X에 대해서 이제 많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쓴다고 했던 건데 5G 8가지 키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거는 이제 그냥 다음 페이지에 그릴게요. 그래서 팔각형을 그려야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usage 시나리오, 그러니까 어디다 쓰냐? 5G 어디다 쓸래? 그거는 삼각형을 그리시면 되고 그러니까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4G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4G 처음에 나올 때 이제 1GBps 돼야 된다. 최고 속도 1GBps 해라라고 이제 ITU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처럼 여기도 그런 이제 그 테크니컬한 스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피크 데이터 레이트 이쪽 축이 여기 꼭지점이 옥타곤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쪽 꼭지점은 뭐냐면 user experienced data rate 이게 이제 20GBps. 그러니까 20GBps는 사실은 그러니까 최대 속도입니다. 피크 데이터 레이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기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이 이렇게 있고 내가 여기 완전히 붙어 있는 거죠. 베이스 스테이션 엄청 가까이 있고 그다음에 주변 애들은 전화 다 끊고 뭐 그런 상황에서 20GBps. 그다음에 요거는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 100Mbps는 나와야 된다. 그 얘기는 뭐 어딜 가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셀 바운더리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이제 어떤 지역이 있고 여기 옆에 지역이 있는데 기지국이 여기 하나 이렇게 다 있죠. 근데 여기 셀 바운더리 여기 중간쯤 가면 이제 인터페런스도 심해지고 그러는데 그때도 100Mbps가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스펙트럴 에피션시 검은색으로 쓸 걸 그랬네. 스펙트럴 에피션시 그래서 30 bps per Hz가 만족돼야 된다. 그 다음에 모빌리티 그래서 고속 뭐 열차 심지어 500km까지 커버해야 된다. 그러니까 4G는 사실은 350km까지 지원이 된다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1ms latency 그래서 저지연 애플리케이션에서 4G는 거의 뭐 지금 10ms 이상입니다. 근데 1ms latency 그래야 이제 그 자동차 사고가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이쪽 축은 10의 6승 디바이스 per 킬로미터 스퀘어. 그래서 이건 커넥션 덴시티라고 하는 메저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왜 이렇게 세모 그릴 때 요거 이렇게 그릴 때 여기가 EMBB고 여기가 MMTC고 그렇죠? MMTC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 그다음에 Enhanced Mobile Broadband Communication 그다음에 Ultra Reliable and Low Latency Communicatio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옥타곤하고 이 지금 삼각형 요것도 사실 이게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스펙들 있죠. 요것들은 사실은 누구랑 상관 있는 거냐면 요거랑 상관 있어요. 그리고 레이턴시는 대표적으로 지금 오른쪽 아래에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URLLC랑 상관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림을 얘네들이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모만 그리고 막 이거 위치를 막 뒤죽박죽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요거는 area traffic capacity. 그러니까 이건 10Mbps 뭐 per
미터 제곱. 그다음에 요거는 네트워크 에너지 에피션시. 에너지 에피션시가 뭐 훨씬 더 좋아야 된다. LTE보다 100배 좋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URLLC하고 그 연관이 깊은 그러한 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그러니까 요거 8가지를 이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면은 모빌리티하고 레이턴스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요 URLLC랑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커넥션 덴시티는 이제 요거 MMTC랑 연결되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그냥 EMBB랑 연결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5G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일반인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실은 이 삼각형 그리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5G가 왜 나와야 되냐? 아니 4G 잘 되는데, LTE 잘 되는데 5G 저거 왜 만드냐? 저거 10년에 한 번씩 뭐 꼭 만들어야 된다는 규칙이 있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4G 그냥 그걸로 살지 뭐 또 만드냐? 쓸데없이 필요도 없는데. 그때 이제 이런 거를 서비스하려고 5G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뭐 거의 VR도 뭐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고 있는데 뭐 글쎄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근데 이제 5G가 지금 뭐 지지부진한 이유는 사실은 제가 4G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킬러 애플리케이션이 잡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해도 좋고요. 그래서 뭘로 돈을 벌 것인가 이런 것들이 사실 명확하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어떤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5G가 거기 꼭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 다음에 그 단말기 형태가 지금 좀 발전이 되지 않았어요. 단말기 형태가. 그래서 사실 2015년에는 진짜 그 VR 기기 다 뒤집어 써야 되는 건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구글 글래스로 바뀌고 그러면 이제부터 휴대폰이 아니라 구글 글래스로 모두 바뀌는 거 아니야? 글래스 다 쓰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왜냐하면 5년 후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은 근데 단말기 형태가 어떻습니까? 뭐 전혀 바뀐 게 없죠. 그냥 접히는 거 외에는 뭐 특별히. 그래서 단말기 형태도 사실은 4G 때는 스마트폰으로 급격하게 바뀌었고요. 애플리케이션은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그러니까 유튜브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뭐 VR,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킬러 애플리케이션으로 VR, 그다음에 IoT, 그다음에 뭐 셀프 드라이빙 이렇게 우리가 밀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상태고, 근데 어쨌든 뭐 그 상태는 그런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5G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삼각형, 그다음에 테크니컬하게 좀 아는 사람들, 즉 뭐 그러니까 전자과 출신들, 피크 데이터 레이트, 그다음에 뭐 데이터 레이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고, 스펙트럴 에피션시, 그러니까 단위가 이제 bps per 헤르츠죠. 그런 것들 아는 사람들한테는 이 팔각형을 그려서 이게 LTE보다 얼마나 좋아졌고, 그다음에 특히나 사실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던 파라미터인데 레이턴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 이 표준화는. 왜냐하면 자율주행하고 그다음에 뭐 텔레서저리나 이런 그 미션 크리티컬 서비스,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레이턴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네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